안녕하세요. 머신러닝 5번째 실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 데이터인 피부암 영상을 보고 피부암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양성 이미지와 악성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미지만 보고 이 이미지가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학습용 500장, 양성 500장, 악성 500장, 그리고 검증용으로 양성, 악성 각각 100장을 준비해서 제가 웹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실습을 하면 되고요. 영상의 크기는 224 x 224고 컬러이기 때문에 3채널이 되겠죠. 자, 데이터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두었으니까 이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예, 데이터는 이제 받으셔서 압축을 풀고 나서 압축 그 데이터 폴더를 구글 드라이브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된 데이터를 콜앱과 연동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업로드를 하면은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 스킨 캔서 멜리그넌트냐 버나인이냐 이런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예, 업로드된 데이터는 구글의 콜앱의 드라이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연동을 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제 키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URL 링크를 따라가서 키를 받아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동이 되게 됩니다. 연동이 된 이후에는 나의 마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직접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에 접근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폴더 안에 이 폴더가 존재하는지 데이터가 제대로 업로드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읽어서 머신러닝 작업을 하면 되죠. 이미지를 로딩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의 이제 모든 경로를 다 받아와 가지고요. 글로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테스트용, 트레이닝용 다 경로를 받아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 실습은 10개로 줄여서 할 거예요. 트레이닝도 10개까지, 테스트도 10개까지만 사용을 할 거고요. 예, 그런데 과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10개의 제한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이 사용해서 더 좋은,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예, 이미지니까요.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읽는 라이브러리는 여기 PIL의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써서요. 이미지 오픈으로 경로를 전달해 주면은 이미지를 읽어요. 그럼 이 읽은 이미지를 numpy의 array라는 이제 명령으로 배열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의 레이블이 필요한데 그 버나이는 레이블을 0, 0으로 주고요. 멜리그넌트는 레이블을 원즈 1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은 0, 악성은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1의 의미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클래스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이미지를 배열로 바꾼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X트레인, Y트레인, X테스트, Y테스트 데이터셋을 준비해 가지고 케라스로 CNN 모델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입력 데이터의 크기만 높이 224, 너비 224, 3채널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두 개잖아요. 양성이냐 악성이냐. 그래서 이 부분도 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CNN 모델을 정의한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제 성능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학습셋에 의한 성능과 테스트셋에 의한 성능을 각각 따로따로 정확도로 측정해 보시고요. 아마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 정확도는 60%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게 정말 어떻게 학습이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와 예측 결과를 띄우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샘플을 하나씩 전달하면서 이것을 예측해봐라 라고 모델한테 전달을 해서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샘플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정답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라는 거죠. 정답은 0인데 예측은 1과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는 양성이라고 모델이 예측한 것이고요. 다음 이미지는 자, 정답이 1입니다. 그러니까 악성이라는 거죠. 근데 예측은 0, 1이 나왔어요. 이 말은 이 이미지는 악성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온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본 이후에 과제까지 설명드리면, 과제는 GPU나 TPU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상단 메뉴에 수정의 노트 설정을 가면은 이렇게 CPU를 쓸 건지 GPU를 쓸 건지 TPU를 쓸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나 TPU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세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데이터를 10개로 제한했었는데 더 많이 사용해야지만 이제 성능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정답의 기준은 10개보다 더 많이 데이터를 사용했느냐, 검증셋과 학습셋 전부 다, 그리고 분류 정확도가 70% 이상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같이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요 스킨 캔서라는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온 것이고요. 여기 원래 데이터는 164메가인데 이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케글에 이제 로그인이 필요해요. 그냥은 다운로드 받을 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콜앱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으로 이동하시고요. 새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만든 다음에는 가장 먼저 파일명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림대학교 머신러닝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우선 numpy가 있어야겠죠. 임포트 numpy 라이브러리, 그리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매플로 라이브러리도 사용하고요. 첫 번째 셀을 실행할 때 이제 세션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케라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그 다음에 파일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롭도 가져오시고 이걸로 이제 파일들을 읽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글롭은 from 글롭에서 임포트 글롭, 그 이미지를 읽어야 되니까요. from 필에서 임포트 이미지. 기본 사용 라이브러리고요. 자, 우선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요. 데이터를 받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이제 교환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링크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zip 파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49메가, 이게 원래는 이게 164메가인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50메가로 좀 더 간단하게 줄여놨고요. 이렇게 압축을 받았으면은 이 압축
압축된 파일을 이제 압축 파일이니까요. 이걸 풉니다. 압축을 푸시고 압축 풀기로 예, 그럼 이렇게 압축이 풀리고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학습용, 검증용이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버나인 멜리그넌트용 영상들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트레이닝용, 테스트용도 다른 이미지로 양성, 악성 이미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할게요. 자기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예, 마이 드라이브로 가셔가지고 자, 다운로드해서 압축품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세요. 예, 업로드 하시고 저는 이미 업로드 된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가 다시 할 필요가 없고요. 이 폴더를 그대로 드라이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업로드된 폴더가 보일 거고 그 업로드된 폴더로 들어가 보면은 트레이닝용, 테스트셋용 데이터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파일이 업로드 되면은 이렇게 폴더 쪽에 내가 업로드한 폴더가 보일 거고 그 안에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제 콜앱에서 연동해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콜앱으로 와서요. 자, 연동하는 라이브러리는 구글 콜앱인데요. 구글.콜앱에서 임포트 드라이브. 드라이브.마운트 나의 콘텐츠의 드라이브로 마운트 연동을 하겠다 라고 명령을 주면은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 인증 코드는 위쪽에 URL을 따라가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인증 코드를 들어가셔서 나의 계정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복사를 하고 인증 코드를 붙여놓고 엔터를 치시면은 인증이 된다고 나올 겁니다. 자, 마운티드 연동이 되었죠. 그러면은 나의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동이 잘 되나 테스트를 해보죠. 글롭은 이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의 경로를 가져오는 API인데 이걸 가지고 나의 콘텐츠의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접근해 보아라 라고 하면은 예, 접근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업로드하는 폴더명 있잖아요. 내가 업로드한 폴더명은 스킨 캔서 멜리그넌트 vs 버나인입니다. 이 폴더명을 그대로 써주시고 글로브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이 폴더 안에 별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인데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이라는 폴더가 존재한다 라고 나오면은 업로드도 잘 되고 연동도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어야 되니까요. 이걸 폴더명을 이제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폴더는 나의 마이 드라이브의 스킨 캔서 멜리그넌트 vs 버나인이다. 여기까지 이제 경로를 정해준 다음에 이 안에서 트레이닝과 테스트셋에 접근해야 되니까요. 버나인에서 트레인 안에 있는 모든 것. 자, 요것이 요것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일단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그럼 이 트레이닝 폴더 안에는 버나인과 멀리그넌트 두 개 폴더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트레이닝에 한 번 더 접근을 합니다. 트레이닝에 버나인에 한 번 더 접근을 하고요. 버나인 안에는 이렇게 JPG 파일들이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JPG 파일들을 얻어야 되니까요. 요것들을 JPG인데 트레이닝용 JPG고요. 그리고 버나인이니까요. 앞 글자만 따서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나인 트레이닝 셋에 접근을 하고 요것이 이제 몇 개나 들어있는지 렌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500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버나인과 멜리그넌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고요. 접근해서 파일의 경로를 가져와 주고요. 자, 하나만 살펴보면은 프린트를 해서 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찍어보면은 얘네는 파일의 경로가 들어있어요. 렌을 빼고 자, 트레이닝 500개 멀리그넌트 트레이닝 500개 그리고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파일의 경로입니다. 글로브로 파일의 경로를 얻는 거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얻었듯이 데이터 데이터셋도 경로를 얻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검증을 하는 습관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이렇게 프린트문을 통해서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트레이닝용 500개, 테스트 데이터셋 500개 이렇게 데이터셋을 얻은 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셋이 좀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읽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할게요. 데이터 개수는 이제 10개로 제한해서 실습하겠습니다. 자, 과제가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 제한 10개를 푸는 거예요. 과제는 10개보다 더 많이 사용하세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70%를 넘겨야 돼요. 검증 정확도 70% 이상이 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재수기 한 10개를 푸셔야 될 겁니다. 500개를 다 쓰면은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500개를 다 쓰는 것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간에서는 10개만 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할 거고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 10개를 자르고요. 자, 전부 다 이렇게 10개씩 잘라 줍니다. 앞에 10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500개, 500개, 100개, 100개였던 데이터가 10, 10, 10, 10으로 많이 이제 줄었죠. 이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폴더, 이미지 파일의 경로 데이터가 준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 레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자, 클래스 레이블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제 번화에는 양성은 0으로, 악성 양성은 0, 악성은 1로 이제 매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번화에는 0으로 바꿔야 되니까 numpy에 제로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제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자, 번화인 개수만큼 0을 만들어라 라고 시키고요. 번화인은 0으로 바꿀 거니까요. 그리고 numpy에 원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멀리그넌트 개수만큼 1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붙일게요. 통합을 할 겁니다. 붙이는 함수는 예전에 한번 첫 시간에 했었는데 concatenate, 연결하다 라는 뜻의 concatenate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연결된 것이 이제 y 트레인이 되는 거죠. y 트레인을 출력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화인 만큼의 0이 만들어지고 멜리그넌트만큼의 1이 만들어졌죠. 이것이 이제 클래스 라벨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닝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을 만들고요. jpg 테스트로 만든 다음에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출력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x트레인과 x테스트. 그거는 요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미지를 읽어야 되는데 트레이닝용도 읽고 테스트도 읽어야 되니까 두 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는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변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definition 함수 정의를 하겠다. 로드 이미지 경로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읽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읽어서 배열로 바꿀 거고요. 그 배열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빈 리스트를 하나 정의를 해두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 읽겠습니다. 자, 경로들이 여러 개 들어올 텐데 그 경로만큼 하나하나 이제 반복문으로 경로를 읽고요. 그 경로를 이미지에 오픈이라는 API로 이미지를 읽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 경로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읽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배열로 바꿔야 되죠. numpy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배열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읽기. 이것은 이미지를 배열로 변환. 변환된 배열은 리스트에 담습니다. 배열을 리스트에 담기.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되고, 정의된 함수 로드 정의된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트레이닝 이미지 경로, 테스트 이미지 경로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붙여놔야겠어요. 4번 읽지 말고 2번만 읽을 수 있게 이쯤에다가 이제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JPG 트레인용은 버나인하고 더하기 멜리그넌트 이걸 붙이는 겁니다. 플러스 버튼이 여기서는 이제 붙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덧셈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붙이게 돼요. 테스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로를 붙여주고요. 잘 붙었나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렇게 경로가 그냥 연결이 된다는 거죠. 10개, 10개가 붙었죠.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여기 아니고 JPG 리스트를 읽으면 되니까요. 이 JPG 트레이닝 리스트를 읽어서 리턴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트레인 리스트가 이렇게 얻으실 거고요.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이 되는 거라서 좀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테스트도 읽고 읽은 데이터는 지금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이 되게 해야 되는데 리턴을 빼먹었네요. 리턴을 시켜놓고 리스트를 리턴을 시켰으면 이 리스트를 또 배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배열로 바꾸는 것은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X트레인을 만들고요. 테스트도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배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택을 이용해서 테스트로 X테스트, X트레인을 만들고 쉐입을 찍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배열이 되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 파일 경로를 읽어서 리스트에 담아 리턴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트레이닝 이미지 셋의 리스트를 전달하고 이것으로 트레이닝 그 X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JPG 테스트도 똑같이 위에 거는 트레인 리스트고 아래 거는 테스트 리스트.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이미지 배열 리스트를 얻은 다음에요. 이것은 그런데 타입이 현재 리스트 타입이에요. 리스트잖아요. 이것을 이제 배열로 바꿔야지 머신러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은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축 0으로 쌓도록, x 테스트도 축 0을 이용해서 쌓도록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4차원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입력 데이터인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가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 데이터의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값이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값 255, 최소값 0을 갖습니다. 영상의 이미지는 저번 시간에 봤듯이 명암을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0과 255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근데 이 값을 좀 정교화를 해줄게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좀 정교화를 해줘야지 학습이 훨씬 잘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면 255란 값이 이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정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앞단에서 255로 한번 나눠주면은 이제 간단하게 정교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 0과 1 사이로 바뀌고요. 평균값도 측정을 해보면 0.62 평균값에 이제 X 입력 데이터가 된 거죠. 자, 그럼 데이터가 준비됐고 전 처리도 끝났으니까 이제 모델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저번 시간과 똑같은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제가 교환에 만들어 둔 모델을 가져와서 정의를 하시고요. 모델 정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인풋 데이터의 모양이 무엇이냐, 224 곱하기 3이다. 모양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몇 개의 클래스에 대한 예측이 있느냐, 요걸 이제 정확히 맞춰 주셔야 돼요. 저희는 클래스가 2개니까 1하고 정의를 한 거고요. 자, 모델을 정의하고, 그럼 이 모델은 콘볼루션, 풀링과 플래튼, 표기를 한 다음에 댄스 연산을 통해서 2개의 이제 확률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자, 모델이 정의가 되었으니까 핏을 이용해 가지고 X트레인, Y트레인을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반복 횟수를 에포크, 반복 횟수를 적당히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로스가 잘 줄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로스가 정상적으로 줄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서 어큐러시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지금은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밸류에이트로 X트레인과 Y트레인 이 2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평가해 봐라 라고 하면은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는 90%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검증셋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해 봐라 라고 명령을 주고, 이 평가셋이 중요하죠. 지금 평가셋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55%입니다.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습 데이터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현재 55%가 된 거고요. 학습을 10번 더 반복을 해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더 진행하면은 역시 로스가 줄면서 정확도가 더 상승할 거고, 중요한 것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아니라 이 검증셋에 대한 정확도가 중요하죠. 검증셋은 80%, 60%를 이제 60%로 나왔어요. 이 검증셋에 대한 정확도를 1.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모델의 학습이 끝났고 이제 테스트셋에 대한 정확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시각화하는 코드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정답과 예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시각화를 하기 위한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자, 이 함수에 데이터 샘플을 하나씩 전달을 하면은, 자, 이 데이터셋을 보여주고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것의 정답은 0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성이라는 건데, 예측이 어떻게 나느냐. 양성인데 예측 값은 4.7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지수 6이고요. 그러면 0, 앞에 0이 6개 붙었다는 거죠. 거의 0에 가깝고, 1은 0.09.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로 봤네요. 원래 정답이 0인데 1로 봤으니까, 이거를 악성으로 봤으니까 이것은 지금 틀린 예측입니다. 잘못 예측한 거고요. 다른 샘플을 전달을 해볼게요. 그 다음 샘플을 한번 예측을 해봐라. 이라고 하면은 다음 샘플도 역시 이제 양성인데, 값이 어디가 크냐면은 앞에 왼쪽 것과 뒤에 것 중에 뒤에 게 더 크잖아요. 이것도 역시 잘못 예측이 나온 거죠. 마지막 끝에 있는 샘플을 한번 예측을 해보라고 보죠. 자, 끝에 샘플은 이게 정답이 1이에요. 그러니까 악성인데 예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값이 어디가 크죠? 왼쪽이 크죠? 5.2. 잘못 봤네요. 오른쪽이 더 크네요. 9.9에 앞에 0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99. 이것은 악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어요. 이 샘플은 제대로 예측이 나왔는데 앞에 샘플은 잘못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아니면은 지금 예측에 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잘못 예측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습을 더 많이 시켜보던가, 학습을 더 많이 시켜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겠죠. 데이터는 우리가 10개로 제한했잖아요. 500개 중에 10개밖에 안 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더 많이 써야지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오늘의 실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예측이 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을 올리는 겁니다. 자, 기준은 70%, 최소 70% 이상의 예측 정확도가 나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게 CPU로 하고 있는데 상단의 수정 메뉴에 노트 설정을 가보시면은 하드웨어 가속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 GPU와 구글의 TPU를 고를 수가 있는데, GPU나 TPU를 사용하면은 머신러닝의 이제 피팅 속도가,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GPU나 TPU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시고요. 그러면 세팅이 바뀌게 되면은 요걸 연동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좀 수고가 있으니까요. 코드를 다시 한번 수행하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부암 영상을 통해서 이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분류하는 실습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